자, 이제 그 당대표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오늘의 MVP를 선정을 합니다. 예, 그 당대표 유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최고위원 유세가 끝나고 나면 MVP를 선정을 하는데, 오늘은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 첫 주 MVP는 우리 이제 그 서미화 후보가 MVP였죠. 그죠? 서미화 후보가 지난주에는 이제 MVP를 했고, 어제는 우리 송영길 후보가 어제 MVP였나? 네, 송영길 후보가 MVP를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연설을 보면서, 예, 임미애 후보가 오늘은 이제 MVP, 감동적인 아주 연설, MVP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거 막판에 송영길 후보가 완전히 그 살수 대첩을 하면서 이게 판을 뒤집는 바람에, 오늘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금주의 MVP는 임미애냐 송영길이냐. 이게 고심 끝에 공동수상으로 이런 고민이 많을 때는 뭐 둘 다 주면 되는 거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메달 줄 것도 아니고 제가 상패 줄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공동수상으로, 예, 오늘은 결정을 했어요. 둘 다 주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오늘 오늘의 MVP 두 분 후보의 이제 연설을 좀 들어보시고, 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 이거 뭐 오늘 살수대첩, 역사의 길이 남을 을지연길의 살수대첩. 예, 진짜 통쾌하고 재밌고, 이게 재미와 오락, 그 액션, 뭐 스릴러 모든 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감이에요. 장르를 뭐라고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고, 이게 액션이면서 스릴러이면서 로맨스이면서 뭐 온갖 그 영화 장르, 모든 장르가 다 융합이 된 최고의 작품이었다. 예, 해피수스님, 빠왕님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빠왕 되셔도 가끔 까주실 거죠. 예, 뭐 또 튀어나오면 또 까지. 예, 아무리 빠왕이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 을지연길, 을지연길의 오늘 살수대첩,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3S, 1F, 여러분 속도전, 거점전, 여러분 풀서포트, 선도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즉시 만들고, 광역교통망 만들고, 여러분 인허가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주 여건 마련해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 가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들어오다가 우리 정청래 후보 지지자님들이 청래당이라고 쓴 깃발을 흔든 걸 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어도 박근혜 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친박연대라고 지었습니다. 김일성도 조선노동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김일성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자기 이름으로 정당을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청래당일 것입니다. 당을 철저하게 사유하고 자기 정치를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팀 3인방 완전히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였다면 김부겸을 당선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인천 연수에서 유세를 하면서 울산과 대구와 경남에 지원 유세를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서문시장에 가서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대구를 지배해 왔는데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우리 민주당 역사에서 DK 출신 대통령이 생기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임기 4년이 남은 이재명과 함께 대구를 발전시켜 나갈 국무총리 출신 이 김부겸 당선시켜 주십시오. K2 공항 이전에 14조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기부대 양자 방식으로 어떻게 대구시가 돈을 만들어서 이사를 간단 말입니까? 정말 김부겸을 시켰으면 국고 지원을 통해서 정말 이 K2 공항 이전 문제, 물 문제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 얼마 전 홍준표 시장과 오찬을 했습니다. 한탄을 같이 했습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 주경호 너 뭐했어? 경제부총리하면서 뭐했냐 그동안. 정말 이렇게 싸워서 대구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우리 당 지도부는 맨 내란 종식만 떠들다가 당대표가 대구에 와도 환영받지 못하고 후보 캠프에서 제발 오지 말라라고 이런 분위기에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영북 당원 동지 여러분,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에 어떤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과 통합하면 서울시당 선거를 이기겠다는 정신승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송영길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합니다. (0.8%) 2030 0%의 정당과 뭔 합당을 해? 저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을 열석으로 낮춰줌으로써 진보 영역을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서로 연대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섭단체를 열석으로 낮추게 되면 한동훈 친한계가 탈당해서 이준석 당과 연합을 하든지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탄생하게 함으로써 이 장동혁 윤어게인 세력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뭐 다 들어보시면 좋은데, 이 영상의 분량이 꽤 길어가지고, 한 7분 정도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뭐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요. 뭐 시원하죠? 통쾌하죠? 이게 정청래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보실 수가 있었는데, 뭐 완전히 뭐 죽은 자가 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영길 후보님 그 별명을 하나 또 지어드렸죠. 그 을지연길 이것도 있는데, 청래지도사. 장래지도사가 아니고 청래지도사가 우리 송영길 후보님이다. 그냥 정청래 담당 개인 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청래가 하는 말들을 뭐 조목조목 빈틈없이 완전히 뭐 발굴을 해주는, 완전히 뼈 해장국을 만드는, 정청래의 뼈로 뼈 해장국을 만드는 그런 수준의 이런 연설을 연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까 재밌는, 전에 그 인터뷰를 하셨을 때, 제가 그 얘기, 우리 송영길 후보님도 최한욱TV를 보시는 것 같아. 제 느낌이. 요즘 제가 좀, 이제 욕도 좀 덜하고, 점잖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어제 우리 김민석 후보님은, 제가 거의 얘기한 걸 거의 그대로 다 며칠 뒤에 막 얘기를 하시는, 이게 김민석하고 진짜 내통하는 거 아니냐, 간첩 네트워크 아니냐, 우리 또 유실금 어르신이 이런 오해를 할 만큼 너무 싱크로율이 높아요. 김민석 후보의 어떤 메시지하고 제 방송 내용하고 이게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 이런 좀 상황이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님이 제 방송을 보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고, 어제 또 그 개표 방송하면서 이거 최고위원들 연설 실력이 이게 뭐냐, 가수가 노래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친명 최고위원들이 연설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됐어. 어제 제가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꼭 최민희하고 그 이성윤, 한민수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성 후보분들, 친명 남성 후보분들 연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복만삼님, 살아있는 사람을 염을 해버리는 청래 지도사,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박선원 후보하고 김용 후보하고 연설이 어제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좀 제 방송을 보고 좀 자극을 받은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착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송영길 후보님 그 연설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청래당, 조선노동당도 뭐 김일성의 이름으로 당 이름을 짓지 않는데 청래당이 뭐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거 좀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다. 조국당이 있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조국당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대한민국의 조국당이 지금 서슬퍼렇게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원내 3당인데 조국당을 빼놓으면 되겠느냐. 청래당만 있는 게 아니다. 지구상에 당이 두 개가 있다. 예? 조국당과 청래당. 그리고 원내에 지금 있는 당을 그렇게 무시를 하시면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오늘 보세요. 갑자기 이제 조국당 얘기를 하시잖아. 아주 뭐 통쾌했습니다. 그래서 조국당까지 동시에 일타쌍피죠. 예, 일타쌍피로 청래당과 조국당을 이제 동시에 나락으로 보내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건 낮에는 이제 제가 어찌 보면 감상평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디테일한 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제가 부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송영길 후보님이 이거 관련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송영길 후보님이 조국당하고 합당 안 하겠다. 그건 전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김민석 후보님의 입장은 논의를 질서 있게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송영길 후보님은 조국당하고 합당 안 한다. 반대한다. 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아요. 아무리 조국당하고 논의가 잘 되더라도 지금 저는 총선 전에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닌가? 지금 2030 지지율이 민주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더 적신호가 들어온 게 뭐냐면 2030 남성들이야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30 여성들의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소영길 후보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2030 조국당의 2030 지지율이 0이에요. 0. 그 0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단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0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 말끝마다 쇄빙선이라고 하고 개혁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개혁정당이면 젊은 층들이 지지를 해야 되잖아. 진보정당 개혁정당은 젊은 층들이 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층들이 외면하는 정당이야. 그래서 진보적 색채도 없고 개혁적 색채도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일단 유권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조국당과 합당을 하고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 간판을 명함을 들고 또 SNS질을 하면서 조지리 짓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국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까지 같이 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민희 하나, 정청래 하나도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조국까지 들이밀게 되면은 이 세 사람이 쓰는 SNS만으로도 민주당 지지율을 10% 이상 작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뭐 나중에 가서 뭐 합당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시점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총선 전에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까지 망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밥이 있어. 흰 쌀밥이 있어요. 흰 쌀밥이 있어. 그 다음에 흙이 있어. 흰 쌀밥하고 흙하고 섞으면 흰 쌀밥하고 흙하고 섞으면은 흙밥이 됩니까? 똥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흰 쌀밥, 민주당이라는 흰 쌀밥에 흙을 넣는 거예요. 흙을. 그러면은 그 흰 쌀밥까지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지금 흙의 비유를 할 정도로. 전 흙보다 이제 더 썬 똥이 맞는데, 똥의 비유를, 근데 제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주류 세력이 돼야 되니까. 똥으로 비유를 하면 또 이제 뭐 혐오를 하느니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흙으로 할게요. 그죠? 흙하고 밥하고 섞으면 밥을 못 먹게 돼버리는 거지. 못 쓰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흙에다 밥을 넣으면, 밥에다 흙을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조국당의 상황은 그런 정도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민주당이라는 밥에다가 조국당이라는 흙을 넣게 되면은 민주당이란 밥까지 못 먹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국당과의 합당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확장이라는 그건 저는 과욕이 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도 먹고 민주당이 진보와 개혁도 먹고 중도 보수도 먹겠다. 그래서 민주당을 메가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건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무슨 진보 정당들까지 한쪽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수 인사들까지 들어오면 예컨대 이현주 의원하고 최민희하고 사사건건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잖아. 이 털레반들이. 그 김용남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털레반들이 이걸 그냥 놔두지를 않아. 예? 뭐 파묘해가지고 완전히 뭐 매장을 하고 과거에 했던 발언까지 하나하나 다 끌어내가지고 뭐 리박스쿨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현주 최고위원도 사퇴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 그게 이현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중도 보수 쪽에서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에 갔다가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도보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민주당 내부 상황 때문에 이 털레반들이 계속해서 중도보수를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로만 중도 확장이 되고 털레반 정당화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른쪽으로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민주당이 여기 있는데 좌우를 다 확장해갖고 다 먹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진짜 봉숭아 학당이 되고 당의 분열과 갈등이 일상화돼 버려요. 만연돼 버려. 그래서 민주당은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려야 돼. 대담하게 이 털레반들 눈치 보지 말고 대담하게 오른쪽으로 가서 뭐 이현주, 김용남과 같은 허은하와 같은 중도 보수 성향의 합리적 보수 성향의 인물들을 또 유권자들을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은 지들끼리 모여서 진보의 영역을 먹으라는 거예요. 진보 쪽을 확장하라는 거야. 어? 여기를 민주당이 이거 진보도 먹고 보수도 먹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고 그러면은 이쪽 진보 쪽은 자 조국당하고 청래당하고 합당을 해서 조청당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뭐 가능하다면은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사회민주당이나 작은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다 모이라 이거야. 조국 청래당 이거 최민희도 데려가라 이거예요. 저는 최민희 이성윤 뭐 그 한민 불알이 많잖아. 뭐 문정복 그 따라갈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조청당을 만들어라. 조국 청래당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털레반들하고 털레반 많다며 김어준도 데려가라 이거야. 최욱이도 데려가라고. 그래서 조청당 스피커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친명 스피커들이 뉴 이재명 계속 외치면서 오른쪽으로 가자 이거지. 그래서 이쪽을 그러면은 대신에 니네들 분가하는데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너무 야말차게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교섭단체를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비트님 이재미 목숨 걸고 새판 깐 민주당이 1년 만에 쩔레 조국 때문에 다시 기득권 수박 기득권 민주당이 됨.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줘.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송영길 후보의 의견은. 그럼 니들은 왼쪽에 가서 이쪽 영토를 넓혀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을 먹겠다. 이게 구조적 다수론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님이 구상하시는 구조적 다수론이 양쪽을 다 넓히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랑이 찢어져. 이도저도 안 되고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고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야. 그럼 대담하게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40에서 50%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진보 쪽에는 조청당 만들어가지고 뭐 조국, 정청래, 뭐 진보당, 사회당, 뭐 기본소득당 이런데 모여가지고 MJY님 거대 진보 정당, 거대 진보 개혁당을 만들라는 거지. 그 지지율이 20% 30% 나오고, 그러면은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대선 때는 합치자는 거야. 아니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든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쪽이 20, 민주당이 40 이렇게 되면 60이 되잖아요. 그죠? 60이 되면은 선거 때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60%를, 이게 구조적 다수라는 거야. 60%를 만들어가지고 선거 때는 진보 쪽과 민주 쪽이 국민의힘보다는 다수가 되도록 판을 짜주자. 응? 이렇게 만들자. 이게 구조적 다수론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국당도 교섭단체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파일을 키워서 거대 진보 정당을 만들어라.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자. 그리고 선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 연대를 하자는 거예요. 선거 연대를 하자. 대선 때건 총선 때건 선거 연대를 하면 양쪽이 진보 쪽 60%, 민주당 40%, 뭐 많으면 70%까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이쪽이 집권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표가 새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쪽은 새 나갈 수 있어. 오른쪽은 새 나가죠.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오른쪽은 새 나갈 수 있지만, 이 오른쪽을 새 나가지 않도록 민주당이 잘 댐을, 방파제를 쌓아놓고 이 진보 쪽은 어차피 안 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안 새 나가. 그럼 이 진보 쪽은 진보 정당이 먹고, 이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후보님이 오늘 유세에서 언급한 조국혁신당 뭡니까? 합당 반대론이 조국혁신당은 뭐 망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윈윈을 하자라는 그러한 목적에서 말씀을 하신 거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민주 정부 20년 30년이 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이거를 한 그릇에 넣어놓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이 우리가 본 모습, 민주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지. 털레방과 뉴 이재명으로 나눠져가지고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중도 보수층은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것들 나라 살리라고 정권 줬더니 지들끼리 그냥 밥그릇 싸움하고 있네. 권력 다툼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소가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보안수사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민주당이 계속 내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의 어떤 노선을 명확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정리를. 자, 그래서 뭐 이건 당대표 선거 이후에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또 아마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 문제를, 합당 문제를 좀 이제 질서 있고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서 민주 세력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